들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쉬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영어 실력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 정말로 인생이 바뀔 것 같다. 무한도전 김태호 PD 강력 추천. 통역사 출신 영어 독학의 신이 알려주는 궁극의 영어 마스터 비법.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영어책 한 권이 통째로 복사됩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종일 안철수 조폭이란 검색어가 화제였습니다. 안 후보가 한 행사장에서 조폭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찍은 사진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조폭과도 손잡는 안철수 후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공격은 조폭과 안 후보의 연루가 확인된 바 없는데 조폭이란 자극적 단어와 안 후보를 일단 묶어버리는 치사한 전략이죠. 어느 대선 후보가 조폭인 줄 알면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다만 그 조폭들이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 그럼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문재인 후보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군생활 열심히 해서 소속 사단장에게 표창을 받았는데 하필 사단장이 당시 전두환 장군이었다. 이런 말을 국민의당은 전두환 칭송이라고 비난했죠. 아닌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오독했다는 점에서 치사했습니다. 어느 나라 대선이건 온갖 종류의 비방 등장합니다. 정책 선거를 말하지만 세상 어느 선거도 정책만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의 속성이자 인간의 본성의 일부죠. 네거티브가 난무한다면서 선거 자체에 염증을 유발시키려는 시도가, 그래서 선거를 외면하게 하는 시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나쁩니다. 다만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아예 있지도 않은 걸로 뒤집어 씌우는 마타도 이건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있는 것만 가지고 싸웠으면 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여기 밝게 웃어요? 네, 금요일이어서요. 아, 그렇구나. 네. 크게 웃어요, 그러면. 네네. 첫 뉴스는요? 네, 어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치소 조사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여기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듣고 적은 내용 같다라면서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해명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안종범 수석의 거의 50여 권에 이르는 실록이라고 막 부르는, 정말 실록이라고 부를 만큼 자세한 내용들. 꼼꼼합니다, 굉장히. 안종범 수석이 그 대통령이 불러주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받아 적느라고 1시간씩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뭐 이런 정황들.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그거를 그럼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안정범 수석에게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왕수석인데. 혼자 상상으로 썼다라는 주장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예, 그런데 안 전 수석은 지난 1월 16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나와서요. 그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 이야기해 준 걸 대부분 다 썼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이미 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의 수석 중에 첫 번째 수석인데 대통령 외에 50여 원을 받아 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재판관이. 이 변명을 이렇게밖에 못하나요? 형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우병우 전 수석도 어제 검찰 소환돼서 조사받았는데요. 16시간 40분 조사받고 오늘 새벽 2시 40분 정도의 조사가 마쳤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발부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자, 이 사안은 영장이 청구되면 아마 다음 주 중에 되겠죠?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는 것으로. 예. 다음 뉴스는요? 예, 관련해서 뉴스타파 짧은 보도가 하나 있긴 한데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우병우 측근이었던 국정원 2차장이 특검 인사에도 개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특검을 만약에 성공했다면 걱정하지 않았겠죠. 자기 사람이 거기 꽂혀 있으니까. 그 사안은 역시 다음 주에 영장이 청구되면 다시 다루기로 하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선 공방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검증 공방이요. 불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요.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 쪽에 차떼기, 사회이사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문제 제기했는데요. 네. 지난 24일 전주 행사 당시 포럼에서 조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 몇몇이 사진을 찍었다라면서 문제 제기하면서요. 또 관련해서 차떼기 논란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저도 처음에는 검색해보고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일단 안 후보 측에서도 또 반대로 제기하는 문제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네거티브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조폭설에 대해서. 예. 네. 그리고 차떼기 논란 관련해서도요. 만약에 맞다면 출당 조치까지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출당한다는 겁니까? 예, 당원 안철수 후보를요? 아니 당원을요. 예, 당원 2명이 지금 선관위를 통해 가지고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리고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이 검증의 공방을 날렸는데요. 우선은 2003년에 발생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또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와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이게 사진이 찍힌 것 그 자체로는 사실 해프닝에 불과하죠. 어떻게 합니까? 조폭이죠. 저도 사진 많이 찍히는데 누군지 몰라요. 같이 찍다 보면 조폭이세요라고 묻진 않겠죠. 예. 저는 묻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예. 그 예전에 허경영 씨가 예. 박근혜 의원 시절에 옆에서 찍은 사진 가지고 장사 많이 했거든요.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알고 보니 조폭이었다 이게 아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그 강연을 듣는 청중 쪽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안 후보 뒤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주최측이라는 소리죠. 그 점이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이분들이 왜 이 행사를 주최한 쪽에 앉아 있을까? 그래서 마침 주진우 기자가 전주 출신입니다. 예. 생긴 게 굉장히 불량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당사자의 반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폭과 굉장히 잘 알아요. 예, 주요 취재원들 중에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네, 주요 취재원들, 예. 조폭들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주 지역 조폭, 개버 좀 알아보라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보니 조폭 통신을 돌려본 거죠. 조폭 통신을. 돌려보니까 뭐 언론에서는 맞다 아니다 뭐 확인이 안 된다는데 맞다고 합니다. 예, 조폭 통신 돌려보니 지역에. 그 중에는 감옥 갔다 온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맞긴 맞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그 지역 행사 관리를 잘못한 정도의 실수. 예. 아마도 뭐 많이 올라가 봐요. 도의원 정도 레벨에서 책임질 일 아닌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후보가. 이 정도로 안철수 후보가 조폭이 열렸다고 하면 이거 동화가 맞죠. 뭐가 아쉬워서 조폭이 열려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확인할 게 하나 남긴 해요. 하나. 뭐냐면 그 다음날 이제 광주 지역 경선에서 렌터카로 이제 경선 참여자들을 동원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 부분이 지금 송건희가 검찰에 고발한 건입니다. 사실 선거 동원 이거 새누리당, 민주당 과거에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불법이지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손학규 후보가 경선 도중에 독수리 오영지 프로젝트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 5명씩 실어 나른다고. 근데 그런 문서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중간에.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렌터카하고 연결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승리하는 건 거의 명백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선거에 생각보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게 안철수 후보 이미지가 안 맞아서 좀 더 논란이 된 게 있죠. 그러다가 안철수 후보가 진두지휘한 게 아니고, 뭐, 엄격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는 분위기였다가 이게 이제 조폭 사진이 나와버린 겁니다. 끝났을 텐데, 거기서. 남는 문제가 딱 하나예요. 주진우 기자 조폭 통신을 돌려보니까 이 조폭 조직원이 렌터카 업체를 전주에서 운영을 해요. 네. 그 업체가 바로 그 강주 경선에서 경선인들을 실어낸 그 렌터카 업체인가.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전주의 모 렌터카 업체가 16대 정도를 광주 경선에 동원한 건 맞아요. 한 업체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업체가 같은 집결지에 모여서 취재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렌터카 업체가 바로 그 조폭과 연관된 업체인가 이게 확인된 바가 없는 거죠. 예. 이게 아니라고 확인되면 이건 해프닝으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깔끔하게. 근데 그게 그 업체가 이 조폭에 연루됐으면 이건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이 해명을 크게 해야 될 일로.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됐는데 치고 나오는 거는 이건 치사한 거죠. 근데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된 채 남아있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 공방에. 그리고 그 외에 뭐 많죠. 아들 얘기 나오고 부인 얘기 나오고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이런 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진작에 다 검증된 건데 각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서는 뭐 학창 시절에 학내에 썼던 뭐 기고문 작은 걸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막 큰 사건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인하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후보자 가족도 검증 대상에 어쩔 수 없이 포함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음주운전 관련해서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대표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 민정수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이라면 이걸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연관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고리로 공격하는 것이고 계속하는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죠. 이 과정 중에 한 달 사이에. 자, 다음 관련 뉴스는 어떻겠습니까? 선거에서. 예,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홍준표 후보 사이, 자유한국당 후보 사이에 공방이 있었는데요. 박지원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 찍으면 문재인 후보가 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에 맞서서 홍준표 후보가 대거리를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찍으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된다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받아친 거죠. 네. 저는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본 말이죠. 정치판 최고 기술자들끼리 붙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남에서의 박지원 대표에 대한 어떤 비호감 믿는 걸 이용하는 그걸 자극하는 기술이란 말이죠. 예. 박지원 찍으면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황된다 이런 거잖아요. 라임이죠, 라임. 박지원 대표가 먼저 나가긴 했죠. 자신을 걸고 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받아친 거죠. 보수의 이제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홍준표가 좋더라도 홍준표 찍으면 저 문제 많은 문재인이 돼. 과거에도 썼던 프레임들인데 이인재 찍으면 김대중 된다. 이런 게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네거티브 프레임 기술의 최고 기술자들 둘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게 등장할지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 기술 대결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일단 두 분이 한 방씩 날렸어요. 둘 다 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사람들 인식에 있어서. 자, 다음은요. 네, 또 정치권에서 3D 프린터가 굉장히 뜨거운 단어로 떠올랐는데요. 3D. 예. 예, 지난 5일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선 출마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요.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거죠. 이거는 3D 그러니까 3디멘션 3차원 프린터인데 그러니까 그걸 3D로 읽다니 무식하다 혹은 뭐 촌스럽다 이런 공격이죠. 예. 네, 4차 산업 발전 혁명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걸 제대로 읽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그게 3D인 줄도 몰라? 혹은 그걸 어떻게 3D로 읽어? 촌스럽거나 무식하다는 얘기죠. 예. 네, 또 거기다가요.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관훈클럽 토론에 나와서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3D 프린터라고 읽는다라고 덧붙인 거죠. 요건 이제 야유죠. 야유. 같이. 야유. 여기 대해서 또 문재인 후보가 한마디 했겠죠. 네, 결국 어제 저녁에 반박 트위터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무슨 홍길동입니까? 3을 3이라고 읽지 못하고 3라고 읽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호보 호영을 못한다. 거기 빗댄 거죠. 예. 요 정도 소소한 네거티브 공방은 좀 귀여운 수준이라고 봅니다만, 예. 이 정도에서 그치면 재밌겠네요. 이 사이에 한글 문화연대도 태어나왔어요. 예. 재밌는 일인데, 왜냐하면 한글 문화연대니까, 아니, 왜 3월 꼭 3라 읽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한글 문화연대니까 입체 성형기, 3차원 인쇄기, 이렇게 부르지 않은 게 문제지. 이렇게 치고 나오고. 이 정도면 귀여운 공방입니다. 아직은 이 정도 수준에서 각 후보들은 직접 공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3D를 3D라고 읽었다고 대통령을 못한다는 공격 자체가 좀 수준이 낮긴 했어요. 하지만 기회는 쏙 들어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른 후보들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1박 2일로 PK와 TK에 계속 지금 지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광폭 행보를 하면서 영남 지역에서 전통적인 보수층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승민 후보가 지금 뭐랄까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보수의 정의당이 됐어요. 네. 네. 자질은 훌륭한데 지지율이 안 나와서 이렇게 사표 방지 심리에서 자꾸 외면당하고 있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정의당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문안 구도가 자기 영역을 자꾸 줄이고 있죠. 정의당은. 네, 그래서 어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열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소위 양강구도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퇴행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다. 기득권 세력이 이번 대선을 문재인 대 안철수 양강구도로 몰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번에 정치 인생 걸고 완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오히려 더 이 상황에서 기필코 완주하겠다고 그런 상황이 됐죠. 예전에는 이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 정당들이 주로 표가 아쉬우니까 사퇴하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었죠. 근데 이 유승민 후보도 지금 보수 진영에서 그런 압박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유승민 후보 쪽에 이현 의원이 이제 다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안티조선 운동도 이해하고 정의당 입장도 이해하고 예. 대통합의 행보를 저는 정의당과 바른정당이 만약 이 선거에서 연대하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을 혼자 합니다. 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두 정당 모두 좀 놀랄 것 같은 제안입니다. 놀라긴 하겠죠. 뭐. 예. 못하라는 법이 있나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됐는데 짜증도 나시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게 본성이에요. 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검증된 걸로 왜 그러냐도 하겠지만 3D도 나왔잖아요. 뭐 이런 것도 나와서 예전에 생각해보면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고교 시절에 학교 라이벌전에 최동원 선수가 투수로 나와서 그걸 보고 응원했다. 이런 뭐 간단한 에피소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최동원 선수는 연대 77 같은 고등학교 출신만인데
안철수 후보는 서울대 810인데 어떻게 같은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니냐. 막 허언증이다. 이런 공격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오비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비전인데 그 오래전이니까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 더 착각했을 수도 있고 졸업하고 왔는데 뭐 그런 기억의 착각이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선 후보는 그렇게 아주 작은 말도 이제 모조리 현미경들이 되고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의 싸움 국면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누군가가 꼬투리를 잡힐 말을 하면 두고두고. 네, 게다가 이번 대선은 유달리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요. 더더욱 그런 공방이 빨리 뜨겁게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더 많이. 자, 오늘은 그냥 시작되고 3D, 3D는 굉장히 귀여운 수준이에요. 근데 그 첫 출발이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조폭 사진으로 시작된 거다. 어제 하루 종일 검색을 오르면서. 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많겠죠.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거 있으면 좀 디테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침 주진우 기자가 전주 조폭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라서 저희가 좀 디테일한 뉴스를 전해. 네, 취재원으로서 밀접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아니, 어린 시절에 같이 놀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제 네. 통화하다가, 거기 어떻게 돼가, 잘 알지. 그래서 한참 조폭통신을 어제 밤 늦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조만간 뭔가 구체적인 게 나오겠죠. 아니다, 맞다, 뭐, 어디까지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새로운 코너입니다. 저희가 내부자 둘이라고 하는 인기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버전 2입니다. 네. 합의 내부자 너희. 오늘 또 다른 내부자 둘.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변인 정태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 김관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안민석 의원, 김성태 의원 두 분이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싸우거든요. 예. 나오실 때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예. 예.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우리 김어준 공장장님이 너무 심하게 공격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 민주당 당원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이 프레임 당원 아닌가요? 프레임 공격을 또 하시네. 자. 네. 오락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오락 프로그램. 예. 자, 두 분, 이제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 평상시, 평화시에 나온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김관영 의원님은 오늘 나를 잘못 잡으셨어요. 그죠? 왜요? 아니, 하필이면 안철수 조폭이 검색어가 막 떠가지고 뭔가 해명해야 될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검색어는 이제 그렇게 뜨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도대체 네. 안철수 조폭이 어떻게 연결될까? 네. 이렇게 이제 걱정이 돼서 검색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20대, 30대가 좀 지지율이 낮은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인지도는 확실히 높일 것 같고요. 다만 또 조폭과 아무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관영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의원님, 진짜로 존경 안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우리 훌륭한 공무원 출신 중에 재선 의원으로서, 지금 원내 수석급으로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야당 의원들 솔직히 우리가 좌파라고 많이 공격하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으신 분이 참 잘한다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존경까지는. 의례적으로 쓰는 얘기입니다. 말은 그래서 상대당 의원님을 부를 때 다소 존경하도록 하죠. 그럼 다소 존경할 때도 있는 그런데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이거를 조폭 건 자체를 우리가 네거티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검증이 들어갔다. 그렇게 들어간 측면이 있고, 측면이 이제 시작됐다. 좋은 면도 있겠죠. 이제 검증이 됐다는 그만큼 주목을 받으니까 검증이 들어갔다는 측면이 견제가 들어가는 거죠, 견제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조폭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진을 누구라 찍느냐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애매모호성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아무 지지를 지금 다 받아놨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중에 조폭도 들어갈 거고 또 희한한 사람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검증 과정에서 막 이제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저들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드러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이 바로 세게 들어오네요. 세네요. 그런데 이제 정 의원님도 선거 해보시면 알지만은. 여기도 존경하는 정 의원님 해주셔야죠.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마음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표현은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해보다 보면요. 유권자들이 막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누군지 몰라요. 그거 거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 번이라도 사진 찍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 거절하지 않고 다 사진 찍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당신 직업이 뭐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안 물어보죠. 물어볼 수 없잖아요. 저는 물어봅니다. 물어봅니까? 당신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님이 그날 가가지고 강연을 갔다가 끝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사진 쉽게 말하면 한 20만 이상 그런 찍거든요.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사진 한번 찍자고 이 사람들이 사진 한번 찍자고 쭉 사진 찍자고 그러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사정을 다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꼭 이렇게 토스 안 하더라도 알아서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죠. 정치인이 사진 찍자고 하면 다 찍는데 이 사태의 본질은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의 스펙트럼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이 본격적인 검증이 들어가고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헛수가 빠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조폭조차 지지하는 후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보수 유권자도 지지하고 조폭도 지지하고 진보적인 유권자도 지지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폭이 지지한다는 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순간에 조폭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80%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은 95% 되겠죠. 80%가 아니라. 또 빠지는 거고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이제까지 보인 것 중에 젊은 학생들에게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강연해가지고 인기 끌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별 게 없어가지고 이 지지율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 이제까지 보인 일반적인 정치 지지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지지율이 확 모였다가 좀 검증이 돼가거나 시간이 지나면 또 쭉쭉 빠지는 항상 밀물과 선물이 왔다 갔다 하는 후보.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주기에 밀물이 오고 또 아주 짧은 시간에 선물이 되는 이런 지지율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침 밀물이 들어왔을 때 조폭하고 사진 찍었고 또 조폭 때문에 선물처럼 이 지지율도 빠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영 의원님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밀물 들어올 때. 정태훈 의원님이 생각보다 잘 치고 들어오시는데요. 이제 밀물 들어올 때 조폭과 사진 찍었다라고 하는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제 밀물이 들어오니까 검증이 들어온 건 맞는데요. 실제로 사진 찍은 거는 꽤 오래입니다. 오래 전이고. 실제로 이제. 광주 경선 때죠. 그때는 아직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죠. 그럼요. 저희가
안 대표가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당대표를 물러난 다음에 20% 하던 지지율이 5%까지 빠졌습니다. 그렇게 아주 추운 겨울을 무려 거의 1년을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쉽게 빠진다는 얘기죠, 지금. 예, 5에서 10%를 정말로 저희가 견디면서 거의 1년을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증 다 하고 탄탄히 다진 다음에 더 이상 바닥은 없다. 아니죠. 그 바닥일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1년 전에 사진 찍은 거, 솔직히 사진 찍은 거로 따지면은 문재인 후보도 이보다 더한 사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건 완전히 이제 설물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관심 없고 지금 이제 설물일 때 찍었는 사진이니까 안철수 문재인 동시보내기. 그러다 되니까 밀물이 들어오니까 그때 그 선물 때 사진도 이제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검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습니다. 안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하자.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특히 대통령 될 사람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제대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행로를 밟아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진은 정말 조폭인 줄 알고 찍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좀 이상했어요. 그 찍힌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강연장의 앞에 와가지고 아우 조폭이지만 나 안철수 좋아하고 올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분들은 뭐 사람 아닙니까?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행사장 뒤쪽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최자라는 얘기거든요. 행사장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앉아 있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와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행사장 뒤쪽에 이렇게 병풍처럼 앉아 있는. 그러니까 주최 측 쪽에서 앉았구나 이런 사진이란 말이죠. 아니 김관영 의원님 정말 존경하는 김관영 의원님 이 문제의 핵심은 사진을 찍었느냐 여부가 아니라 그 렌트카 업체를 하는 조폭인지까지는 직업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들이 이번에 대량으로 사람을 이 선거인단을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렌트카 업체가 그 조폭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리고 시점으로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얘기를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 되니까 누군가가 이 렌트카 업체 내지 조폭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나만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가우셨죠. 이제 밀물이 저게 적은 동지 아닙니까? 설물이 곧 올 겁니다. 설물이 곧 올 겁니다. 설물이 한 달 내려오기를 저들이 아주 기대하면서. 저희는 그 부분 알아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에 그 모임 주최하신 분들이 전라북도에 JC 회장 하신 분이 그 모임을 주최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진 찍힌 분들 신분을 정확히 몰랐다 이런 건가요? 안 대표님은 몰랐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안 대표님 몰랐고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이제 몇 분 더 오셨는데 그 JC 회장님, JC 회원들이 그 대부분인데 그분이 또 다른 사람들 이제 예를 들어라고 하면 또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야 가자 여기도 이런 좋은 모임이 있는데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중에 뭐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개 있었다. 그런 차원이지 이게 무슨 조직적으로 됐거나 뭐하거나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 그리고 그날 참석한 전체 회원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소위 이 또 젊은 청년들은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회원 그 무리에서 온 검증해봐야 돼요. 6명이 전부가 아니라 안 찍힌 사람들도 있다. 그럼 더 문제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어떤 모임에서든지 간에 사람들이 뭐 올 수 있는 거니까. 뭔가 잘못 말하신 것 같아요. 조폭이 6명이 아니라 30명이었어 뭐 이렇게. 아니요, 그 소위 그 청년들의 그 20대 30대에 속한 사람들이 그 정도 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지 간에 안 후보님의 정책이나 생각이 소위 뭐 무슨 조폭을 지원하는 거라든가 조폭에 유리하다든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가 아쉬워서. 그럼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해프닝이다. 저도
렌터카 업체가 그쪽에 연결된 것만 아니라면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기다리시죠.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저 사람 지지를 다 받는다라는 그 사실이 아마 곧 이제 빠질 겁니다. 쉽게 빠질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모든 계층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거 전략 아닌가요? 예.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후보는 모든 지지층으로 또 받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지금 너무 지지율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공격하시죠. 이제 보수는 이제 보수 자체가 35%에서 4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숨어 있는 사이 보수만 제대로 나타나게 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은 아마 우리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신감이 안 생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죠. 지금 그런데 후보가 제대로 뭐가 특히 우리 보여줘야지 찍는 건데. 김어준 우리 그 공장장님 같이 이제 민주당 사람들 민주당을 아주 노골적으로 흔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이때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또 저는 홍준표 후보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예. 굉장히 친하고. 앞으로 하지만 지지율은 안 나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도 좀 가입하십시오. 그럴까요? 예. 이중당적? 이중당적. 그 삼중당적도 상관없는데 그 이전에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보수 표심이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는데 가장 유력할 것 같은 안철수 후보가 확 쏠린 거잖아요. 당연히. 이거 어떻게 다시 찾아옵니까? 지금? 지금 그 안철수 후보는 못 찾아가게 할 테고. 지금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관건이죠. 지금 우리 그 자유한국당의 생각에는 지금 원래 보수 후보가 보수를 지지한 사람이 한 4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아주 강성 좌파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후보가 집권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그것이 그 안지사 그 이름 뭐였죠? 잠깐 간 거다. 그걸로 갔다가 또 안희정 지사한테 갔다가 그다음에 또 그것이 안희정 지사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다시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지금 가고 있는 잠시 머물렀다. 가고 있는데 머물렀다가 계속 끝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는 선거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남았는데. 저희들은 그 보수 후보를 보수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모을 거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출발 자체가 굉장히 늦은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대로 된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인물이나 정책이 아직 제대로 선보이지 못했다. 이런 측면인데 지금 이제 홍준표 지사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은 그것이 모이지 않겠는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려면 빨리 도지사직을 그만둬야지. 그렇죠. 지금 연설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우리 김어준 우리 공장장께서 공격하려고 뭐 어제부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던데. 아니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이 문제는 깔끔하게 털어야지 너무 구질구질해 보입니다. 원래 그 양반 성격이 안 맞는 행동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원래 홍준표 후보의 성격상을 탁 털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계속 공격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직 도지사라서 선거운동을 못해요. 후보가 됐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이 안 되죠, 의원님. 지금 정태옥 의원님 말이 안 되죠. 합리적인 의원님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참 입장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도지사가 그 사퇴를 하게 되면 다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보궐선거 그 자체는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같이 했던 큰 돈이 안 듭니다. 그러나 그 후에 대부분 이 보궐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다시 시장 군수들이 대거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알겠는데 1년 이상 남았는데 당연히 1년 이상이라기보다도 지금 실제로 정확히 따지면 1년 뭐 한 20일 1년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 6월 1년 열흘이 아니라 6개월이 남아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1년 이상 남으면은 대충 계산하면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경남 도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약 300억입니다. 그러니까 돈 아끼려고 경남 도민들이 가진 선거권도 있잖아요. 내가 1년이라도 내가 원하는 도지사를 뽑고 싶은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300억이라는 돈을 겨우 1년 정도 하는
걸 가지고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겁니까? 아깝다. 그런 전략적인 선택은 만약에 똑같은 논리로 한다면은 만약 그 사퇴를 해가지고 다시 연쇄 보궐선거가 이루어져 가지고 300억이라는 돈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비난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비난하는데요? 그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홍 지사님이 출마를 안 하셔야 돼요. 에이, 그런 너무 비약이고. 아니 왜냐하면 저희 당 기준으로 보면요.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돼가지고 1심서 유죄 두 분의 기소만 돼도 당원권 정지입니다. 두 분 이름이 지금 검색어에서 이 대선 후보 자체로 당내 경선에 등록 자체가 안 돼요. 저희 당 이 기준에 의하면. 사실은 지금 하면은 안희정 지사나 그거는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민주당입니다. 네, 국민의당을 공격하시죠. 다 끝난 마침 얘기고. 해픈투비 지금 국민의당에 마침 해픈투비 해픈투비 진짜 수고 나왔습니다. 해픈투비 지방자치단체장이 없다고 해서 어쩌다 보니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 일반적인 지금 엄격해진 당내의 그 자격 기준 후보 자격 공직 후보자 자격 기준에 의하면 요즘은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면은 그 즉시 당원권 정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 지사님이 1심에서 특히 유죄 판결 받으신 분이 2심에서 잠시 무죄 났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로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들 정서에는 안 맞는 거죠. 이것도 국민에 대한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홍준표 도지사 그리고 지금 도지사를 그만두냐 말하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는 본인이 도지사를 만약에 이번에 그만두면 보궐선거 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들이 그만두고 도지사를 출마할 거기 때문에 연쇄 또 선거가 있을 것이다. 이건 본인의 예상일 뿐이지 왜 그것까지 걱정을 해요? 그건 걱정하실 분이 아니죠.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이게 혹시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고 나면 도지사 돌아가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사퇴를 확실히 이제 9일날 하니까. 혹은 자기 사람들을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나도 만약 똑같은 논리로 사퇴를 해가지고 300억이라는 돈을 쓰게 됐을 때 그러면은 그 비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그건 제가 보기에 약간 궁색해가지고 새로운 논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돈 문제로만으로는 이게 디펜스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논리 개발해 와가지고 이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섭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해픈투비. 영어 좀 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지부식간에 해픈투비 어쩌다 보니. 영어 잘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영어를 왜 잘하십니까? 전혀. 왜 잘하신다고? 영어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사모님이 영어를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사모님요? 예. 왜요?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는? 지금 대한민국 통상 교섭을 책임지고 계셔서. 사모님이요? 예. 그래서 제가 같이 사시니까. 사모님과 영어로 대화하시는 아니. 전혀. 저도 한때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해픈투비 정태우 의원님 앞으로 제가 해픈투비로. 아니 말하다 갑자기 해픈투비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지고. 자 그런데 국민의당이 만에 하나 그 조폭이 하필이면 그 렌터카를 한 조폭이었다라고 만약 연결고리가 나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 없어요. 자꾸 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아니요.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네거티브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 본격화되면은 국민의당의 아킬레스건은 아킬레스건요? 조폭보다는 이 정체성이 뭐냐?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이 박지원 당 대표가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는 많은 시각들 중에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말한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상황된다 그 프레임이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상황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안철수 찍으면은 박지원이 집권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 것이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사드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사드는 지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당론으로서는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가지고 사드 문제는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입장을 좀 바꾸셨죠. 예, 확실히 해야 되고 앞으로. 근데 당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당론도 변경하는 절차를 가지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이제 박지원 대표님과 안철수 대표의 선거 관계는 보수표를 좀 잡아보려고 갑자기. 갑자기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이미 대통령 출마하시면서부터 당론까지 바꾸겠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 당시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당이 하나가 돼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이제 앞으로 대통령 뽑아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론은 지금 변경 절차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당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변경 절차가 복잡합니다. 적어도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이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비난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공론화를 해서 변경하는 절차를 한번 해보겠다는 대통령이 얘기예요. 되려고 당론도 막 바꾸고 짧은 시간에 그런 걸로 비난받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 지난번에 이미 사실은 뭐 한번 바꾸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지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철학으로 볼 때는 바꿀 수는 없는 정책 아닙니까? 당론? 예,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사드를 맨 처음에 반대를 냈고 당론으로 채택을 한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저희가 그러다가 보수표를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이제 바꾸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맞죠, 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사실은 민주당이 보수표 생각해가지고 중도 보수를 생각해가지고 전략적 모성이다 해가지고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긴 당론 합니다. 채택 과정도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처음에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당론을 정식으로 채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바꾸려니까 더 티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떡합니까 이거. 사실은 바꿀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바꿔야 된다라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드 당론도? 예. 이건 제가 욕먹을 것 같아서 보니까. 예. 이게 바로 민주당이 어려운 게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국민의당입니다. 저 국민의당. 난 둘 다 똑같아. 아니 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이랑 제 눈에도 그렇고 국민의 눈에 똑같이 보입니다. 그냥 나같이 일종의 좌파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자꾸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안 오르고 그냥 바닥이 길 때는 그때 당시 안철수 후보가 사드를 찬성해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당원들이 의원총회 모여가지고 그대로 가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오르고 집권의 가능성이 있고 보수표를 좀 받아올 것 같으니까 또 뭡니까 당론도 바꾸고 또 바꿀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런 이제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그냥 바깥에 나와가지고 뭡니까 표 받아오는 사람이고 실제로 주인들은 국민의당을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상당히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전형적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안철수 후보가 중도적인 입장의 정책이나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 당을 민주당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있죠. 물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그러나 이제 가장 다른 것은 뭐냐면 저희 당에 계신 분들이 안철수 후보나 저나 민주당에 있을 때 이 정치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거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은 양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지금 너무나 적대적 공존관계에 있는데 이것을 배제하고 이제는 중도 쪽에 통합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나온 사람들이 지금 저희 당의 국회의원이 40명인데요. 40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번에 국민의당이 창당된 이후에 새로 초선이 된 사람이 2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에 있는 그 뿌리가 다 그대로 온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절반 이상이 이미 초선으로 채워져 있고 새로운 물로 채워져 있거든요.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면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 정권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전혀 아니죠. 그거는 두 분에 대한 다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찍으면요. 홍준표가 당선되지 누가 당선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이제 금방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박지원 대표님과 안철수 대표님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게 생각하시는 거는 이게 두 분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우리 당의 구조를 모르시는 거고요. 안철수 대표님이 얼만큼 독자적인 행보를 해오셨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해오셨는지는 정태호 의원, 김관영 의원. 네, 지금까지 해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그러니까 행보를 해오셨는지. 지금